자,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.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신규 상장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렇지 않아도 이엔셀 이 종목이 상한가를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리긴 했는데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. 이틀 연속 상한가의 의미를 크게 둘 수가 사실은 없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상장하고 나서 60%가 폭락을 했어요.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폭락한 수치가 크다 보니까 기술 반등도 뭐 10% 20%가 아니라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더불어서 호재도 없진 않아요. 보시면 줄기세포 관련된 호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. 지금 줄기세포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재료는요. 이제 공모가 될 때 다 정해집니다. 그래서 이때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기술 반등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동시에 M83 이 종목 역시도 특별한 호재는 없지만 기술 반등을 어느 정도 줬습니다. 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M83 같은 경우는 호가층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붙습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거래가 잘 붙을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. 그런데도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움직임을 줬냐? 우린 다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죠. TDS 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친구가 300%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죠. 그러니까 다음날 상장하는 종목도 뭐 회사고 뭐고 상관없는 거야. 그냥 300%를 찍었으니까 다음에 상장하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. 어떤 회사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M83 역시도 다음날 크게 올랐고 광기의 매수세가 발생을 했고 그만큼 폭락을 했고 그 와중에 ENCL 종목이 마지막으로 상장을 했고 이 회사의 재료가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더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속성을 좀 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연속성이라고 하면 이제 더 오르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이유는 간단하죠. 여기서 들어온 돈들이 아직도 물려 있거든요. 여러분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잖아요. 그러면 모든 투자자가 그런데 손절을 못합니다. 손절을 왜 못할까요? 눈 깜짝할 사이에 하락하는 게 벌써 마이너스 45%예요. 고점에서 60%지만 중간에서 잡았어도 마이너스 40%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이 거래 있죠. 여기 거래에 있는 돈들이 다 물렸다, 묶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묶인 돈들을 소화해줘야 되잖아요. 과연 이엔셀이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한 수급주인가를 봤을 때 오늘 분봉 움직임을 보면 이 거래가 빵꾸 나는 게 보여요. 이게 빵꾸 나면 안 됩니다.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 거래가 없는 부분에서는 차트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둔해진다는 건 돈이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 투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돈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다면 투매가 나와도 방어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일단 전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종가쯤에 투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런 투매를 방어해 줄 만한 물량이 돌지는 못한다.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지금 신규 상장주가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.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. 할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 뿐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돈이 돌아서 다른 테마로 움직여 주는 게 좋은데 아직은 오늘도 그렇고 특별히 어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뭐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슈도 있고 미국 대선 이슈도 있는데 아직 종목들이 크게 반영하지 못했어요. 왜냐면 다 했던 애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시시한 거야. 새로운 재료와 회사가 성장할 만한 어떤 동력을 가진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아직은 없다는 거죠.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 종목 역시도 신규 상장주인데 같은 맥락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신규 상장주에 돈들이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신고가잖아요. 나름 신규 상장주로서. 그리고 당분간은 다른 섹터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도 좀 당분간은 오름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 당분간이라는 게 그래봐야 한 일주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니죠. 그래서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랑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. 한국가스공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. 저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석유 시추 관련해서 강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미 화성 밸브가 먼저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단 말이죠. 그리고 가격도 보합으로 지켜주고 있고요. 일단 긴 그림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부터 찍고 올라왔어요. 그래서 다시 바닥으로 가긴 어렵겠죠. 재료가 있으니까. 오늘도 힘을 줄까 말까 하면서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러면서 결국 며칠 전에 있었던 저항선을 돌파한 그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돌파했을 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며칠 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뭐 튀어오르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
있다고 보고 있고,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찔렀다 내려왔어요. 저는 신고가를 가길래 오늘 가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가진 않고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보합이 길어지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. 보합이 길어질 때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보합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는 거죠. 그럼 박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3개월 정도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보통 투자자들이 투매를 만들 때 3개월 이상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. 근데 거의 3개월 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워낙에 알테오젠 역시 주목을 많이 받는 주식이에요.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또 들어왔단 말이죠. 그래서 움직임 보면은 더티합니다.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갈 듯 말 듯 진짜 약 올리고 있거든요. 근데 결국 시간의 장사는 없어요. 길게 끌면 사람들은 겁먹어서 나가거나 지루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하거든요. 그러니까 타이밍상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는 척하는, 또 수급도 얼마 전에 들어왔죠.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좀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, 이것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지금 진행 중인 세력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어요. 마치겠습니다.